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위선에서는 UBS 마크 헤펠레 CIO의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리부터 정책, 기술 트렌드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런 것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그 헤펠레 CIO가 CNBC 인터뷰에서 밝힌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을 통해서 시장의 좀 복잡한 퍼즐 조각들, 이걸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금리 전망, 주요 법안, 또 관세, 달러 움직임, 그리고 핵심 투자 분야까지 여러분이 시장을 딱 꿰뚫어 보시는데 필요한 핵심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두의 관심사죠. 금리 인하. 헤펠레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연내 한두 번 인하라면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헤펠레 CIO는 9월 첫 인하를 포함해서 횟수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고 또 유가 안정 같은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결국엔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다소 좀 낙관적인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산 배분 결정에도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그 소위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통과되면 이미 반영됐고 안 되면 악재라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일까요? 특히 그 부정적 요소였다는 890조항은 뭐였기에 그게 제거된 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 정확한 법안 명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맥락상 보면 아마 세금 조정이나 특정 산업 지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시장이 통과 가능성을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899 조항, 이게 예를 들면 기업 활동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나 세금 관련 내용이었을 수 있는데 이게 제거되면서 법안 자체가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통과되더라도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완만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물론 통과 안 되면 기대 심리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부정적이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관세 문제를 넘어가 보죠. 예상보다 낮은 15% 관세 전망, 이거랑 함께 시장이 걱정의 벽을 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해방의 날 저점 이후 29%나 반등했다는데 이 해방의 날 저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쯤을 말하는 걸까요? 그 해방의 날 저점. 이건 아마도 지난 무역 분쟁이나 어떤 특정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 그때의 시장 최저점을 지칭하는 표현일 겁니다.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시장이 그런 극심한 공포를 딛고 회복하는 탄력성, 이걸 보여줬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죠. 아하. 실제로 그 저점 이후 29%나 올랐다는 건 상당한 회복력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낮은 15% 관세는 불확실성을 더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시장 반응을 미리 좀 가늠해봤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스위스 프랑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12%나 하락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환손실을 보고 있다. 이 점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달러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자국 통화로 바꿨을 때 손해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그렇죠. 이건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좀 둔화시킬 수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달러 가치에 계속 영향을 줄 복잡한 변수입니다. 여러분께서 글로벌 투자하실 때 이 환율 변동성은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이런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단이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변동성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제될 거고 연말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거다. 이런 헤펠레 CIO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을 두려워하기보다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에 베팅하면서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공격적인 접근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게 보는 투자 분야 어딘가요?
단연 AI,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 분야입니다. 헤펠레는 특히 기업들의 AI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추가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다. 네. AI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이게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나 생산,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그런 논리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할 국가는 어디를 추천하나요? 역시 AI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을 가장 선호하고요.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상반기에 이미 29%나 오르면서 좋은 성과를 낸 유럽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다소 신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 관세 같은 여러 변수들이 좀 얽혀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전력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러 약세 같은 글로벌 거시 변수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AI와 전력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적인 유연성,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좀 깊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헤벨레 CIO는 AI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변화를 뒷받침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심각한 변목 현상이라든지 혹은 전혀 새로운 사업 기회? 이런 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